싸움의 분수령, 이 멕시코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멕시코와의 경기는 기본적으로 서로 기동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매우 공격적인 경기를 체코전에 했었잖아요. 전형 자체가 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약간 기동력 싸움의 승부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공격할 때 보면요, 우리가 3-4-3인데 윙백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코 경기에서 역전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황인범 선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었어요. 3-1-6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었죠, 실제로. 근데 멕시코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4-3-3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비대칭 3백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가야르도는 올라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산체스라던가 지난 경기 나왔던 레예스, 이런 선수들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가야르도가 올라오면 퀴뇨네스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구티에레스, 알바라도가 있고요, 3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피달고가 가야르도가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리라랑 같이 서다가 피달고까지 이쪽으로 움직여요.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3-1-6, 꽤 비슷하죠? 저 3-1-6을 한 다음에 멕시코도 어떤 식으로 축구를 하냐면 경기장을 넓게 쓰고, 넓게 썼을 때 아까 이제 우리처럼, 우리로 따지면 이태석, 서령우가 경기장 넓게 쓰는 거예요. 넓게 쓰면서 수비를 분산시키고, 분산시켰을 때 여기서 침투가 들어간다. 한국 축구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축구가 기동력을 기반으로 늘 했기 때문에 멕시코 축구랑 늘 우리가 비교가 많이 됐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멕시코의 축구도 어쨌든 뭐 피지컬적인 것보다 빠르고 기동력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 멕시코처럼 나중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는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약점부터 생각을 하면 멕시코는 달려드는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 몬테스가 퇴장을 당했죠. 그래서 몬테스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요. 근데 몬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의 수비 라인에서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몬테스가 경기를 보면 계속 조율을 합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수비 라인 앞쪽에 있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나 미드필더들에게 어디 위치해라 얘기를 계속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근데 물론 이 선수가 퇴장을 당했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선수가 에드손 알바레스입니다. 에드손 알바레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뛰었고, 애초에 뭐 아약스 시절부터 좋은 선수죠, 알바레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레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큰 수비 라인에 미스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면 바스케스가 왼쪽, 알바레스가 오른쪽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지난 경기 남아공도 3백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3백을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아공전을 보면 멕시코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방 압박을 하는구나를 사실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압박하느냐, 재밌는 포인트가 3톱이 있죠. 퀴뇨네스, 히메네스, 알바라도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이 이렇게 이한범, 김민재, 이기혁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 않고요, 이 알바라도가 어떤 역할이냐, 사실 윙백처럼 움직입니다. 이 알바라도라는 선수가 원래 측면 공격수인데 아까 이제 경기 공격적인 형태 보면 퀴뇨네스가 들어오고 가야르도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레예스, 알바레스, 바스케스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알바라도가 오른쪽에 윙백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령우와 이태석이 내려가 있을 때 알바라도, 구티에레스, 히메네스, 퀴뉴네스, 가야르도 이런 식의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멕시코가 남아공을 상대했을 때의 그런 플랜을 보면 얘네가 우리를 1대1로 대응시키는 딱 포메이션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멕시코가 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냐면 1대1에서 얘네의 플랜은 우리가 홈이고 홈에서 기동력을 우리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적응이 돼 있다, 이거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평가전 마지막 상대가 세르비아였죠. 세르비아전에 5대1로 이겼어요. 이 경기가 어디에서 열렸냐면 LAFC 경기, 손흥민 선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높은 곳에서 했었던 그 경기, 이 경기장 2670m에 있는 경기장,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한번 했어요. 톨로카와의 경기였거든요.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훈련을. 그래서 훈련을 일부러 2600m에서 했고요. 왜 여기서 했냐, 이 팀이 1차전 남아공과의 경기는 2200m 위치에 있는 멕시코시티의 경기장에서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과달라하라는
1500m인 거잖아요. 그래서 멕시코는 2600m에서 훈련, 그 다음에 1차전은 2200m, 그리고 한국과의 경기는 1500m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벗어 놓고 경기를 하게 된다. 이런 플랜을 세운 겁니다. 여기 자체가. 그래서 자신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1대1로 엄청 달려드는데 당연히 달려들다가 미스가 생길 때가 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해요. 달려들면 어쨌든 한 번 풀리는 순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풀리는 게 기동력으로 이렇게 막 달려든다면 우리가 체코전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코도 경기 초반에 우리를 전방에서 압박을 해보려고 했었죠, 체코가.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했었던 전략, 체코가 압박할 때 한국의 전략은 서령우가 올라갑니다. 이태석은 내려와요. 이한범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빠져서 끌어내고, 김민재 끌어내고, 이기혁 끌어냅니다. 포백처럼 되면서 끌어냈고요. 백승호, 황인범 끌어내고, 이강인과 이재성도 내려와서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럼 앞쪽에서 손흥민과 서령우가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공간을 우리가 롱패스를 많이 때렸어요, 달려나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형태를 체코전을 중심으로 플랜을 짜왔는데, 만약에 멕시코전도 저런 식의 플랜을 짜왔다면,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왼쪽에 지난 경기는 이태석 선수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플랜을 생각한다면 옌스를 출전시켜서 옌스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서령우, 왼쪽에 옌스, 가운데에 손흥민, 여기서 공간을 찾아가는 이런 플랜도 우리가 가능하다. 끌어당긴 다음에. 그래서 이제 끌어당긴 다음에 이제 패스를 보내는 그 형태가 우리가 체코전에는 되게 잘 먹혔어요. 요게 이제 그 체코전의 우리의 형태인데요. 보시면 김승규 선수가 볼을 잡을 때 김승규의 이제 옆에 누가 있냐면 이한범이 이렇게 빠집니다. 김민재, 그리고 이기혁, 이태석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백승호와 황인범이 있습니다. 여기서 김승규가 상대가 이렇게 뛰어나오는 거잖아요. 한 명씩 부딪히면서. 이때 롱킥을 앞으로 때리는데, 그때 보시면 여기 이강인도 내려옵니다. 이강인, 황인범, 백승호 다 내려와요. 왼쪽에 이태석,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까지. 그러면 앞쪽에 누구 두 명이 남냐면 결과적으로 롱킥이 들어가는 순간 서령우랑 손흥민 둘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롱킥을 때렸거든요. 이게 결국에 통했던 이유는 상대가 약간은 지쳐 있었죠. 고지대에 대한 이제 적응이 좀 덜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자체가 빨리 지쳤어요, 저런 전술에.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에서 의도된 롱패스, 체코가 좀 느리니까 또 그게 됐었는데, 아마도 멕시코는 이게 잘 안 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빠르고요. 훨씬 더 이 팀 자체는 체코보다 체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롱패스를 체코전처럼 하면 우리가 월드컵 직전에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간격 멀어지는 거, 롱볼을 때리면 간격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해결책이 되어줘야 되는 선수는 이강인이다. 이강인의 이제 마크맨이 바스케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 원래 몬테스가 나오고 바스케스가 여기인데, 알바레스랑 바스케스가 나오면 알바레스가 가운데를 서거든요. 그래서 바스케스가 이강인을 따라 나올 텐데, 우리가 이강인 선수의 체코전을 보면 그냥 이강인한테 주면 끝난다,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이강인한테 주면, 이강인이 이제 좋은 건 이강인이 볼을 받았을 때 받는 순간 여기서 아무도 못 뺏는다. 만약에 이 싸움에서 이긴다, 이강인이 이겨주는 순간 이겨놓고 공간으로 패스를 더 가까운 위치에서 뿌릴 수 있습니다. 먼 위치에서 뻥뻥 때리는 게 아니라 이강인이 중원에서 풀어나와서 뿌려주는 패스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멕시코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저런 장면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손흥민의 선발을 이번 경기에 가져가야 될 이유도 충분한 거죠. 왜냐면 저런 상대가 라인을 높일 때 그때 손흥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손흥민만이 또 가져가는 상대에게 부담감을 주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라인 브레이킹을 정말 영리하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득점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문제는 남아있지만, 라인 브레이킹 계속하면서 상대를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계속 뒤로 달려나가니까 상대가 라인을 올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건데, 이강인 선수가 볼 잡아서 여기서 못 뺐잖아요. 근데 얘네가 달려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달려나오는 순간 이강인이 풀어낸 다음에 그냥 패스를 보내니까,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뛰어가니까, 그러면 여기는 멕시코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나는 순간 멕시코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강인과 손흥민은 그래서 멕시코전에 필수적인 선수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상대가 뛰어나올 때 안 뺏기는 이강인,
그리고 뒷공간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무르게끔 만드는 손흥민. 이 조합이 멕시코를 상대하는 가장 중요한 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멕시코가 기동력이 좋아서 세르비아전, 남아공전도 막 몰아붙여요. 몰아붙이다가 완벽한 경기를 하지 못합니다. 종종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멕시코의 가장 큰 고민거리거든요. 예를 들면 당장 그 남아공 때도 남아공이 2명이 퇴장당했고 멕시코는 퇴장을 안 당했던 2명이 많은 상황에서 멕시코가 라인을 여기에 둡니다. 수비 라인을. 자신감 넘치니까. 그리고 막 달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이 뺏어낸 순간 공격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4명이 뛰어가요. 선수가 부족한데. 근데 그 순간 멕시코의 수비가 뛰어나오다가 못 막으니까 오히려 남아공의 공격 숫자가 많아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2명이나 많은데 여기 다 멕시코 선수잖아요. 역동작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멕시코가 퇴장당하는 이유가 여기였었죠. 여기서 태클하다가. 이런 걸 보면 멕시코는 분명히 몰아붙이는 그런 흐름은 굉장히 뛰어난데 몰아붙이다가 한번 아차하는 순간이 꼭 나오더라. 세르비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르비아전에 보면 세르비아전도 달려나가면서 압박을 해요. 계속 선수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달라붙으니까 뒷공간이 나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세르비아 선수가.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줘요. 세르비아 처음에. 그리고 이 공간을 따라서 또 멕시코의 미드필더가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여기서 또 싸워요. 근데 그러니까 공간이 또 나죠. 그래서 볼 받아서 한 번 더 패스 뒤로.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서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또 볼을 받아요. 넓은 공간. 여기서 이미 달려드는 멕시코 선수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공간에는 멕시코의 선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달려들다가 한 번 여기서 탈압박이 되니까 한 번에 멕시코의 간격이 엄청 벌어져 있어요. 이 공간에 세르비아 선수가 공격수 3명, 멕시코 수비수 3명, 그리고 플러스 지금 화면에 안 보이지만 측면에서 올라가는 세르비아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세르비아가 공격을 하는데 완전히 열린 공간이 나와버려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대표팀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볼 잡은 선수가 이강인이 탈압박을 하고 앞쪽에서 손흥민이 달려가요. 수비가 뒤로 물러나니까 탈압박은 됐는데 라인을 못 좁히고 물러나서 여기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패스가 한번 이 공간에 들어가니까 편하게 세르비아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가 어설프게 튀어나오다가 여기서 한 번에 넘겨줘요. 뚫려버리고 그러면서 세르비아의 1대1 찬스 득점. 이게 멕시코의 약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멕시코는 기동력을 굉장히 본인들이 극대화시키고 있지만 달려드는 싸움에서 달려들다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분명히 한 번, 두 번은 나온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탈압박이 돼서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의 필승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1대1 압박을 할 때 남아공이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매 경기마다 똑같은 허점을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는 일단 기본 포메이션은 포백이에요. 포백인데 앞쪽에 있는 알바라도가 내려가서 백5를 만드는 거죠. 4명인데 내려가서 백5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비할 때 보면 지난 남아공전도 어떤 식이냐, 퀴뉴네스가 여기 압박하고 히메네스 이렇게 압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바라도가 우리로 따지면 옌스 자리, 이 자리를 막는다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비는 거죠. 백5를 만들러 알바라도가 내려가 버리니까 여기에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기혁 선수가 공간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간이 많을 때 중앙에 3명이 있으니까 가장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티에레스가 뛰어나오거든요. 이 뛰어나오는 요 패턴, 한 명은 내려가고 한 명은 측면으로 나오는 요 패턴이 약간 어긋날 때가 생겨요. 그래서 남아공도 저 공간에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물론 남아공이 공격을 못하니까 그래서 효과적인 장면은 안 나오지만 경기 장면을 보면 꽤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장면 보면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선수가 여기 알바라도예요. 알바라도가 윙백을 따라가다가 너무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비어있죠. 남아공도 3백이었거든요. 뒤에 안 보이지만 3명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앞쪽에서는 이렇게 마크하고 있는데 여기가 마크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을 편하게 허용을 합니다. 다른 장면을 보면 비슷한 장면, 이 장면도 이 알바라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윙백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아공이 이렇게 3백인데 3백 중에 왼쪽이랑 가운데는 막혀 있지만 여기만큼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한테는 이기혁 선수 자리죠. 이렇게 이 자리. 그래서 보시면 딱 그 멕시코가 어떤 식으로 가냐, 이 선수가 또 이렇게 내려가요. 상대 윙백을 막으려고. 그러면 붙어있는 선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크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딱 한 자리, 이 자리만 빕니다.
여기가 멕시코의 공략 위치가 될 수 있다. 저 위치가 이제 이기혁 선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를 보면 멕시코도 이런 수비적인 형태의 약점이 없는 게 일단 아니다. 다만 아까 기동력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공격을 할 때 라인이 꽤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코전에 우리가 잘했던 게 라인을 높여서 상대가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으니까 그때 막 움직이면서 공간 만들고 이제 황인범 뛰어들어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좋은 찬스를 만들었어요. 반대로 상대가 기동력이 좋을 때는 우리가 라인을 높이다가 상대의 기동력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멕시코는 아까 자신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높은 곳에 대한 자신감. 그래서 멕시코의 공격 형태 진짜 공격적이에요. 히메네스, 퀴뉴네스가 들어오고 가야르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알바라도가 올라가고 구티에레스가 가운데 플러스 피달고가 이쪽 혹은 이제 리라까지 올라와서 이런 식이 돼요. 특히나 퀴뉴네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피달고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6명이 돼버립니다. 여기에. 그리고 가장 먼저 측면으로 보여요. 이 리라라는 선수가 이 선수가 방향전환 패스를 되게 잘해줘요. 이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만나본 적이 이미 있죠. 몬테레이 선수입니다. LAFC가 이겼었던 그 리라 선수가 몬테레이에서도 저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측면으로 보내요. 보내면 보내주고 끌려나가면 뛰고 끌려나가면 뛰고 끌려나가면 뛰고 이런 거예요. 계속 뛰면서 결국 공간 만들어서 침투.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기동력 넘치게 뛰어다니는 우리 같아요. 진짜 우리랑 비슷한 플레이어. 우리도 서령우, 이태석 뛰고 가운데 이재성 뛰고 손흥민 뛰고 그러다가 황인범 놓치고 상대가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축구를 양 팀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멕시코의 전형인데요. 뒤에 3명 있어요. 3백. 이게 이제 오른쪽 풀백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왼쪽 풀백은 여기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퀴뉴네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1명 있고 공격수 3명 또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1명. 3, 1 그리고 여기에 6 이런 형태예요. 진짜 공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리라 벌려주면 끝에서 볼 잡아요. 수비 끌려 나오면 바로 침투. 그러면 바로 넘겨주는 기동력.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무조건 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남아공전도 똑같아요. 3백 1명 그리고 끝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 1, 6 엄청 공격적이죠. 그래서 측면으로 계속 보내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3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한 명까지 올라가면 6까지 됩니다. 공격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늘 공격이 이런 식입니다. 뺏자마자 측면을 보고요. 측면으로 롱킥 넘겨주면 달려가면서 수비 끌어냅니다. 끌어내니까 가운데 있는 선수 뜁니다. 뛰면 밀어준다. 그러면 두 번째 선수가 또 끌려다니겠죠? 그래서 이 다음 점에 보면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수비를 1명, 2명 끌어냅니다. 그래서 끌어내면 이렇게 2명을 끌어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공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 이 공간을 노려서 패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끌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왼쪽에 있었던 퀴뉴네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공간을 쓴다. 그래서 패스를 이 공간에서 받아서 슈팅. 모든 선수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이런 뛰어다니는 축구를 멕시코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랑 비슷한 딱 형태. 그러면 상대랑 우리가 계속 이제 기동력 싸움. 누가 먼저 달려드는 걸 역동작을 만드느냐. 누가 먼저 뒷공간 공략하느냐. 누가 먼저 침투를 성공시키느냐. 이런 거에 있다. 다만 멕시코는 결정력이 좀 부족해요. 다행히 움직임들이 다 좋은데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력 부족함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약간 맞불 작전으로 나갔을 때 결정력을 우리가 조금 더 높이면 멕시코가 못 잡을 팀은 아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콤비네이션 자체가 어디가 굉장히 좋냐면 요 5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5명이 있는데 이때 중앙에 서 있는 이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요 2명의 호흡이 좋아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 끌어내면 이때 반대편에 있던 선수가 이렇게 뜁니다. 공간으로 침투.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패스를 주면서 공간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슈팅. 이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수비를 끌어내면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이렇게 뛰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 주는 거. 그러면서 뒷공간이 무너지는. 요게 이제 멕시코의 또 좋은 공격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쉴 틈 없이 뛰어다니는 선수들을 우리가 수비할 때도 따라다녀야 된다. 이건 이제 정말 순수하게 체력과 기동력의 싸움이라 이 경기가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이 경기도 증명하면 이번 월드컵이 뭔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월드컵이 될 수도 있겠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멕시코에게 좀 잡히는 형태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 극단적인 형태
좀 과감한 공격수 투입 이런 것들이 체코에겐 좀 통하지만 일정 이상의 기동력을 가진 팀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그게 코트디부아르 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멕시코전이 여기서 이제 어쨌든 우리의 월드컵의 분위기가 더 불이 붙느냐 이게 좀 판가름이 날 거고 그리고 이것은 1위 싸움이 걸린 거죠. 사실 우리가 멕시코만 이기면 남아공은 사실 어려운 팀이 아니니까 진짜 1등도 가능해요. 지금 뭐 1등을 이제 하면 어떻고 2등을 하면 조금 더 쉽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그거는 1등으로 실력이 돼서 올라가면 그 팀은 애초에 경쟁력이 있고 실력이 안 돼서 2등을 하면 어떤 상대를 만나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경기력으로 멕시코를 잡으면 이번 월드컵은 더욱더 희망이 생긴다.